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분 계시죠? 주변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 심지어 그 상황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여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참 독하다거나 속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뇌는 우리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의 분노를 마주하면 뇌 속에 거울 뉴런이 요동치며 똑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마치 투명한 감정의 방호복을 입은 듯 상대의 독서를 허공으로 흘려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과 나를 건강하게 분리하는 자기 분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남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그 무서울 정도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강철 같은 뇌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인생은 늘 선택과 관계의 연속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여유를 갖고 싶은데 현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심지어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이의 무례한 시선 하나에도 온종일 기분을 망치기도 하죠. 왜 누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휘어지는 갈대 같은데 누구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바위 같을까요? 혹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 고생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그 해답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길지만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소중한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예요. 우리 뇌 안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알람 장치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생존을 돕던 고마운 장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물에 나게 불 때 삐 하고 아주 시끄럽게 울려버리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당해 같이 화를 내거나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고수들은 이 알람이 울리는 찰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 사령관이 즉각 개입하여 강력한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잠깐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결핍이나 기분 때문이야 라고 상황을 차갑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아우라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전두엽 사령관을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우리 뇌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명절에 친척이 무례한 참견을 던질 때 가슴이 철렁하며 감정이 요동쳤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여유로운 고수들은 즉시 이 사령관을 호출합니다. 이건 저 사람의 결핍에서 나온 문제일 뿐 나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어고 차갑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작은 상황에서부터 이런 객관적 해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에는 여유라는 이름의 튼튼한 신경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마음의 근육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울 정도의 아우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남의 말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응 리액션이라고 해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것과 같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죠. 반면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대응 리스폰스를 합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정이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빅터 프레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자신의 내면을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비난이라는 자극이 올 때 잠시 멈춰 그 공간을 최소 3초 정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3초야말로 본능적인 분노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고 속으로 하나, 둘, 둘, 셋을 세며 그 말을 관찰해 보세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꼭 기가 센 주인공들이 악역의 폭언에도 가만히 응시하다가 나중에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3초의 여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은 상대의 공격적 에너지를 허공에 흩뜨리는 일종의 심리적 유도와 같습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러분을 훨씬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3초는 본능적인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유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찰나의 멈춤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가 아닌 상황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체면과 타인의 시선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기에 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인생의 고수들은 마음속에 투명한 방어막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완벽히 분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쓰레기를 내 마음의 앞마당에 함부로 버리게 두지 않는 단단한 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어쩌라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라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라고 했던 말처럼 타인이 세운 훌륭함의 기준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다시 내가 쥐는 연습. 그것이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뇌에 장착되면 외부의 어떤 공격도 여러분의 내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는 건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간다.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전전두엽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 속으로 조용히 외쳐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마법 같은 주문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경계선 세우기라고 합니다. 상대의 비난이라는 오물이 내 마음의 앞마당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죠. 로마의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며 내면의 공간을 확보할 때 여러분의 뇌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여유로운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그 방향으로 길이 납니다. 매일 짜증을 내면 짜증의 길이 넓어지고 매일 여유를 연습하면 여유의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느린 호흡입니다. 갑자기 허재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할 때 4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4-8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숨을 길게 내뱉는 순간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네, 지금은 안전해, 싸울 필요 없어 라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보냅니다. 마치 과열된 컴퓨터 엔진에 냉각수를 붓는 것과 같죠. 이 짧은 호흡 한 번이 당신의 뇌를 전투 모드에서 평온 모드로 순식간에 전환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 일기입니다. 말이 거창해서 일기지. 사실 오늘 나를 흔들었던 사건을 딱 한 줄로 객관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김대리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적지 마시고, 김대리가 보고서를 보며 인상을 썼고, 나는 그것을 무시라고 느꼈다라고 적어보세요. 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공위성이 된 것처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뇌의 감정 조절 센터인 전전두엽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 지금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네? 라고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편도체의 흥분은 마법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뇌는 1년 뒤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져 있을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은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어떻게든 타인과 연결되려 애를 쓰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을 충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한 외로움인 롤리니스와 구분하여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고독인 솔리튜드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독립하고 주변 관계가 정리되며 공허함을 느끼기 쉽지만 사실 이때가 바로 나 자신과 뜨겁게 연애할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사소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다시 찾아보는 과정은 내면을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채워줍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이 아무리 흔들어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만의 고요함을 즐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꽉 채우고 있으면 남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공간이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물이 찰랑거릴 뿐 컵 자체가 깨지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도 부르는데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확고히 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이 막막하거나 인간관계에 지치셨다면 오늘부터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고요함을 즐겨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도 좋습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지지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여러분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는 한낱 소음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이 던진 돌멩이는 파동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뇌의 사령관인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을 객관화하는 것. 둘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3초의 공간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독립하여 나만의 평화를 지키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내 감정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내 마음의 성벽만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도 하는데, 타인의 감정과 나의 존재를 분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그 성벽 안에서 평온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성문을 열어주기보다 나의 내면을 돌보고 다독이는데 더 집중해 보세요. 그 고요한 집중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품격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여도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3초를 세어보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길을 내다보면 어느덧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자풀이 우거진 곳을 반복해서 걸으면 결국 매끄러운 길이 생기는 것과 같죠. 오늘 하루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살살짝 미소 지으며 속으로 "아,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하고 흘려보내 보세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전두엽은 근육을 키우듯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어른의 진짜 멋이자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을 캡처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세요. 첫째, 불안할 땐 4-8 호흡법으로 뇌를 진정시킨다. 둘째, 누군가 공격하면 3초간 멈추고 관찰한다. 셋째,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임을 인정하고 어쩌라고 정신을 갖는다. 넷째, 하루 한 줄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다섯째,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매일 10분씩 반드시 갖는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회복 탄력성의 핵심 기제들입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듯, 이 리스트를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의 손에 쥐는 연습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습관화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요새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라보게 단단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외현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과정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고민을 내면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여유를 찾는 비법이나 아주 작은 고민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오늘을 어른이 심리학교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